안녕하세요. 네, 군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군 이 위키페이지에 앞부분 쭉 해가지고 복습해볼까요? 군이 뭐죠? 군은 집합과 연산의 그 집합에서 정의된 닫혀있는 연산의 조합입니다. 짝이죠. 두 개가 같이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냥 집합이 군이 아니고 그냥 연산이 군이 아니죠. 두 개가 하나가 돼서 합쳐져서 군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수적인 구조로서는 상당한 건데 그건 너무 가볍죠? 가난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거기에 플러스로 더 좀 성질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 성질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룹 X형, 그룹 공리라는 게 필요한데 그룹 공리가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일단 첫 번째는 결합법칙이 연산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항등원 그 원소에 대해서 어, 이 항등원 정의를 보니까 항등원은 교환법칙이 성립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합법칙 다음에 교환법칙이 그룹의 필수 조건은 아닌 거죠.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항등원과 역원은 교환법칙이 성립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약간 주목할 만한 점이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항등원은 유니크하다, 유일하다, 뭐 하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역원이 또 그 유니크한 항등원을 낳게 하는 상대방, 거울과 같은 요소가 되는 셈인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자, 정리해보면, 원래 연산에 닫혀 있다도 보통 그 공리로 취급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요 위키 문서는 일단 그렇진 않아요. 닫혀 있는 것도 되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죠. 너무 당연한 건가? 그래서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조금만 더 세밀하게 봅시다. 그러면은 닫혀 있다. 집합과 연산, 닫혀 있는 연산. 그리고 그 다음에 군 공리, 그룹 엑시옴 3개, 결합 법칙, 항등원 존재, 역원 존재. 특히 이 항등원은 그냥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면 되는데 역원은요 그 집합에 속한 모든 원소에 대해서 역원 또한 그 집합에 속하는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매우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정수의 경우에 자연수에서 시작해도 자연수만으로는 덧셈에 대해서 군이 대수가 없다는 거죠. 자연수만으로는. 그래서 그걸 확장하다 보니까 정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잠깐 했었죠. 자, 그런까지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얘기를 또 뭘 할 거냐면은 사례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잠깐만요. 제가 사례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어제 제가 사례를 얘기하려다가 뭘 얘기를 할까 하다가 말았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 시메트리 그룹을 얘기할까 하다가 말았거든요. 요걸 얘기 좀 해야겠네요. 자, 시메트리 그룹을 얘기를 해봅시다. 어디 봅시다. 제가 마우스를 지금 없어가지고 펜으로 자, 다음 예제. 시메트리 그룹인데요. 지금 보면은 두 개의 도형이 있다는 거죠. 평면에. 그 두 개가 합동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 지금 보면은 어떤 도형을 다른 도형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그거를 바꾸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 지금 보시면 로테이션, 리플렉션, 트랜슬레이션, 회전, 그다음에 반사, 그다음에 평행이동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 도형이 이렇게 그런 그 합동이다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은 합동이에요. 자기하고 자기 자신은 그죠? 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도형들은 자기 자신들과 합동인 거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그 추가적인 합동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대칭이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8개의 대칭이 있대요. 와, 엄청난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금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이 그림 보시면
밑에 거가 1, 2, 3, 4. 지금 꼭지점이 지금 그러니까 꼭지점 순서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럼 아이디는 keep it as it is. 그냥 이 아이덴티티? 똑같이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을 90도로 돌렸어요. 90도로 돌려도 모양이 똑같죠, 그죠? 오, 재밌다. 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린 것도 똑같아요. 네, 270도 똑같아요. 그 지금 회전만 지금 몇 번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vertical refle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vertical reflection은 뭐냐면 지금 여기 그래서 그림이 흐릿하게 나와 있는데 요쪽으로 대칭을 한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1이 1로 온 거죠. 1이 4 자리로 오고 4가 1 자리로 오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호리존탈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호리존탈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해도 지금 벌써 하나, 둘, 셋, 위에 4개 있죠. 밑에 지금 2개 있죠. 나머지 2개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대각선으로 이 리플렉션 이걸 뭐라고 그랬지? 반사라고 해도 되나요? 반사? 그래서 이게 반사가 됐어서 일이 지금 잠시만요. 이렇게 됐는데 맞죠. 이것도 대칭이네요, 사실. 그러니까, 네, 대칭이네요. 네, 맞죠. 1이 1로 오고, 3이 1로 온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다이아고널 대칭, 대각선 대칭, 그 다음에 카운터 다이아고널 대칭. 그러니까 이게 순대각선이면 이게 역대각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플렉션이 제가 반사라고 했는데, 이거 대칭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 이 대칭과 회전과 뭐였죠? 차평행 이동 이거를 봤을 때 그렇게 한데도 형태의 변화가 없다. 그런 경우가 정사각형에 무려 8가지나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덴티티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로테이션, 그 다음에 리플렉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각도, 그죠? 그 다음에 리플렉션 같은 경우는 축이 지금 수직축, 수평축, 그 다음에 대각선 2개, 이렇게까지 해서 총 지금 8개가, 8개 맞죠? 하나, 여기는 8개 9개인가요? 3개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하나, 회전 3개, 그 다음에 대칭 4개, 총 8개가 지금 있습니다. 자, 요런 대칭이 함수다라고 합니다. 대칭할 표현 너무 많이 나오네요. 반사라고 할게요. 리플렉션은. 자, 이렇게 했어요. 각각이 정사각형의 포인트를 그 어떤 그 대칭상에 특정한 대응하는 점으로 보내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R1은 sends a point with rotation 90도에 회전되는 점으로 보낸다는 거죠. R1이 뭐죠? R1이 로테이션 90도 로테이션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FH는 뭐냐면 요거죠. 수직 수평 대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deflection across 그 vertical midline에서 대칭으로 보낸다. 자,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컴포징 두 개의 대칭을 합성하면 다른 대칭이 나온답니다. 오, 재밌네요. 자, 이런 대칭들은 하나의 그룹을 결정하는데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다이히드럴 그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 처음 들어요, 지금. 그다음에 디그리 4 그래서 denoted D4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4차 뭐 어쨌든 이런 거고요. 자, 이 그룹에 깔려 있는 그 기반 집합이 뭐냐면은 사실은 위에 있는 대칭의 집합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룹 오퍼레이션이 뭐냐면 함수를 합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다른 데서 봤던 책에서도 이 그 갈로아 이론 설명하는 책에서도 요 비슷한 사례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도형을 가지고도 도형에 대한 군을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군이라고 하면 아까 뭐라고 했죠? 군의 집합과 연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합이 지금 뭐냐면은 지금 그 위에 있는 그 대칭들의 집합,
그러니까 지금 8개가 있었잖아요. 총 8개. 정사각형 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정사각형 자신을 포함하고 있지만, 어쨌든 정사각형 꼭지점을 1, 2, 3, 4라고 뒀을 때, 그 1, 2, 3, 4가 계속 달라지죠. 처음에 1, 2, 3, 4라고 했던 것들이 이 대칭 8개를 보면은 다 다른 위치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도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형태는 동일하거든요. 내변이 같고. 그래서 내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엘리먼트가 8개인 건데, 요소 8개인 집합이고, 그러면은 이 집합, 지금 정사각형이 8개 같지만, 실제로는 정사각형이 각각 꼭지점에 애초에 정했던 1, 2, 3, 4들이 다 다르게 위치를 잡고 있는 정사각형 8개인 거예요. 그건데 거기에 이 그룹의 오퍼레이션 연산이 뭐냐라고 한다면, 아까 이 각각의 정사각형마다 사연이 있었죠. 뭐냐면은 원래 사각형에서 정사각형에서 어떻게 변환했냐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함수 거기서 결국은 그렇게 있었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의 그룹 연산은 뭐냐면은 그런 각각의 함수 90도 회전, 120, 180도 회전, 뭐 어떤 축으로 대칭, 반사 이런 것들을 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90도 돌리고 수평으로 반사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보면은 두 개의 대칭은 어떻게 조합이 되냐면 이 함수를 합성하는 걸로 조합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첫 번째 거를 정사각형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잡지 안 나오죠? 펜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안 나와도 되죠?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네. 잘 안 나오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의 결과다. 자, 이게 뭐냐면 먼저 A를 실행하고 다음에 B를 실행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호적으로 쓰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쓰이는 순서가 여러분들 컴퓨터로 생각하면은 리틀 엔디언, 빅 엔디언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건 약간 빅 엔디언 느낌이 너무 비교가 지나친가? 자, 어쨌든 A를 먼저 하고 B를 하는데 쓰는 순서는 반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메트리, 그러니까 B 대칭을 적용을 하는데 다음에 A 대칭을 적용하고 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보통 함수의 합성의 보통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함수 합성의 표현은 합성의 순서 역순으로 쓴다는 거죠. 자, 그룹 테이블 리스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한 합성들의 가능한 조합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270도를 회전한 거를 R3라고 정의했죠, 앞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horizontally reflecting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R3를 먼저 하고 FH를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뭐랑 같냐면은 되게 재밌어요. 다이아고널로 반사하는 거랑 같습니다. 와. 자, 이렇게 앞에 우리가 선언했던 R1, 2, 3, ID, R1, 2, 3, 그다음에 F, H, F, V, F, T, F, C, D, C가 그래서 이렇게 8개의 우리가 이 거를 심볼을 쓰면 지금 이렇게 다음과 같은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같은 게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R3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H를 하면은 그게 FD랑 같다라는 거예요. 오호.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대칭들의 집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을 함수 합성으로 생각하면 그룹 공리가 다음과 같이 이해가 됩니다. 자,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자, 컴포지션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다. 우리가 이 군의 연산을 함수 합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함수 합성이 이항 연산이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A하고 B가 어떤 대칭, 두 개의 대칭이 돼서 어떤 대칭이면, 이게, 그러니까 두 개의 대칭 A, B에 대해서 두 개를 합성하는 게 이항연산으로 또 하나의 어떤 대칭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돌고 도는 거죠. 같은 정사각형의 합동으로도 이렇게 돌고 도는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R3 270도 회전이죠. 그 다음에 FH Horizontal Reflection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뭐죠? 카운터 다이아고널 역대각선으로 지금 회전 뭐죠? 리플렉션 한 거랑 같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요. 제가 실은 예전에 그 갈로아 이론 그 교양서 읽었을 때 이 실제 사례에 대한 설명이 꽤나 많이 나와요. 거의 책의 한 반 정도는 그 이론으로 막 연역적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군을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언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읽었을 때 두 가지의 감정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는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굉장히 거기서는 그림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야 되거든요. 책 안에서. 그 다음에 더 그것보다 조금 더 부끄러운 측면은 뭐냐면 이해가 안 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라는 것도 있었어요. 막 뭐 얘만 잔뜩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위키피디아를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려도 좋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도 뭐 빠삭하게 뭐 100%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개는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가 무슨 엄청난 텍스트북, 엄청난 예제집 들어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이 위키피디아에 딸랑 나온 몇 개밖에 안 되는 사례인데도 그조차도 잘 파악 못하고 있으면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천천히 꼼꼼히 보고 있는데 확실히 좀 이해가 좀 되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그룹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그룹의 어쩌면은 최종적인 어떤 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룹의 모든 엘리먼트와 모든 오퍼레이션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뭐 돼 있는데 아이디랑 이 연산 기호겠죠? 연산 기호인데 아이디랑 하면 아이디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아이디랑 뭐랑 해도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죠? 여기 다 그렇죠? 쫙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부터가 흥미로운데 R1하고 R1을 하면 R2가 돼요. 요 함수를 연산을 하면. 음, 음, 음. 이제 연산을 하면 요게 각각 엘리먼트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 엘리먼트들이 그 이 두 개를 합성을 하면 요 엘리먼트로 다시 떨어지는 거죠.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거.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하면서도 약간 조금 불안불안한 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이 엘리먼트 하나하나를 시메트리라고 부르거든요. 시메트리. 대칭. 음. 근데 우리가 지금 대칭이라고 보통 부르면은 이 대칭이란 말이 명사로 잘 안 들리고요. 동사나 형용사로 잘 들립니다. 제 지금 현재 마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대칭 변환, 대칭 이동, 대칭형,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의 대칭 형태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칭 형태를 만드는 프로세스, 행위, 그런 걸 나는 좀 대칭이라고 자꾸 생각을 들어요. 근데 실은 여기도 지금 뭐 set of symmetries라고 명사로 쓰고 있잖아요. 복수로. 그래서 실은 이게 이제 그룹 테이블에 여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여기서 좀 고민이 된 거 뭐냐면 이게 이 그러니까 펑션 혹은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그 오퍼레이션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가 이 오퍼레이션의 결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을 들여서 조금만 더 다시 해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8개가 있어요. 시메트리 그룹의 엘리먼트들이 지금 8개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진하게 나와 있는 게 각각 엘리먼트들이에요. 그리고 밑에 흐리게 나온 거는 이 엘리먼트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엘리먼트를 낳게 한 소스죠.
근데 이 소스 흐리멍텅한 이 직사각형이 어떠한 변환, 어떠한 그걸 통해서 이걸 함수라고 했나요? 어, 컨비네이션을 뭐죠, 네. 여기는 지금 요 로테이션 프랙션 트랜슬레이션을 그게 뭐다라는 얘기를 여기서는 뒤에서 하는 거지요? 오퍼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어, 했습니다. 했습니다. 오퍼레이션은.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살짝 사람부터 헷갈리게 만들기 쉽네요. 왜냐면 이 대칭들이 함수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약간 이렇게 조금 헷갈리게 해놓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긴 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이 그룹에서 그룹을 정의하는 오퍼레이션은 회전한다, 혹은 뭐 대칭한다, 뭐 반사한다 이게 아니고 그거를 합성한다라는 거라는 거죠. 와, 대박인데? 이해한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사실은 그 알로아 이런 그 교양서 보면서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8개의 이 시메트리가 원형을 가지고 변형한 형태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변형한 형태라는 걸 잘 보면 이게 이제 그 원래 원형과 그 변형이 동일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두 번째 거, 이 R1은 경우에는 90도 회전한다라는 건데 90도 회전해서 일이 지금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래도 원래 거랑 다릅니다, 모양이. 나머지 8개도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꼭지점의 번호의 구성은 다르지만 위치는 다르지만 최종적으로 형태는 내변이 같은 정사각형이다 라는 걸로 지금 얘네들의 합동이다라고 묶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합동으로 묶었을 때 지금 이 8개의 시메트리가 각각 뭘 나타내냐라고 한다면 원형에 대한 오퍼레이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형에 대한 항등 변환, 항등 연산, 원형에 대한 90도 회전 연산,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그룹에서의 원소가, 이 그룹의 집합의 원소가 뭐냐면,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한 결과물입니다. 원형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한 결과물. 자, 그러면 이 결과물에 대해서, 이걸 대상으로 해서 그룹이려면 연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 연산을 뭐라고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 연산이 뭐냐면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오퍼레이션을 합성한다라는 거죠. 어, 그거를 연산이라고 합성하는 걸 연산 그러니까 연산을 합성하는 걸 연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아, 이해됐어. 음, 그렇군요. 알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 이 그룹 테이블이 가능한 합성의 결과라고 하잖아요. 모든 가능한 합성의 결과. 음,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 그룹의 집합의 원소는 연산이에요. 어렵다. 근데 이 그룹의 연산은 연산의 연산이에요. 연산의 합성이에요. 메타 연산. 그런 거죠. 음, 이게 결국은 그 5차 이상의 다항식의 그 일반적인 대수혜가 없다라는 거를 이끌어내는데 단초가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조금 드네요. 여러분 드세요? 왜냐면, 왜냐면, 음, 우리가 다루는 대상이 단순히 그 다항식이 아니라는 거죠. 음, 다항식이 아니고 다항식에 대한 연산을 다룬다는 거죠. 다항식의 연산이 뭐죠? 그러니까 그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한다면 이 더하기, 곱하기, 그 다음에 빼기랑 나누기는 더하기랑 곱하기로 퉁칩니다. 그 다음에 제곱근, 제곱근.
그래서 요렇게 있거든요. 아마 제곱근도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요 정도의 연산일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도 치고 나누기 쳐도 됩니다. 그래서 뭐죠? 사칙 연산과 제곱근 이 다섯 가지의 연산으로 항상 그 일반 해를, 그러니까 항상 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는 게 이제, 그리고 결국은 그걸 뭐 일단은 대수적인 근해 공식, 모든 방정식의 해를 결정하는 대수적인 사칙연산 제곱근으로 표현되는 근해 공식이 있다, 존재한다가 우리가 꿈꿨던 세상인데 그게 없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걸 증명한 거거든요. 음, 자, 우리 그 최종 결론을 거기까지 가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요거밖에 공부 안 했는데도 약간 그림이 뭔가 아련하게 보이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고요. 여기 이 테이블을 보면은 색칠이 처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색칠이 처려진 부분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서브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룹의 서브 그룹. 그룹의 서브 그룹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빨간 쪽, 그 다음에 그렇고요. 빨간 쪽이 서브 그룹이고, 그 다음에 코셋도 뭐 녹색으로 돼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뭐 그렇게 하여 있습니다. 지금 사실 서브 그룹이 뭐고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어쨌든 집합에 닫혀 있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 다 해보면 나오는 거니까, 뭐 지금 열심히 그 말을 자연어로 쓴 거예요. 엄청 길게 썼죠? 이건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자, 그렇고, 네. 이거 테이블로 다 그냥 경우의 수 몇 가지 안 되니까 다 지지고 볶고 한 거죠. 그 다음에 항동원이 있냐? 항동원 있네요. 아이디. 항동원이 아이디 맞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권이 다 있냐? 여권이 다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건 지금 여권, 항동원은 여기 있죠. 죄송합니다. 아이디를 만드는 여권들이 다 있어요. 뭐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아까도 아이디가 제가 항동원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었죠. 아이디는 적용을 하면은 다 똑같이 나온다고 그냥. 그래서 이 항동원인 건 되게 자명하고, 그다음에 여건이 있냐라는 거는 각각에 대해서 아이디는 뭐 아이디가 여건이 되고, R1이 뭘 하면 아이디가 나오는 게 R3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재밌죠, 그죠? 이렇게 항동원도 다 있다라는 거를 이 표를 통해서도 규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군인 게 확인이 됐죠. 이 예제 되게 재밌네요. 제가 실은 오늘 아마 이 예제까지만 얘기하고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27분에 얘기했어요. 너무 길면 지루하잖아요. 자, 그래서 정수 그룹과는 대조적으로 이 연산의 오더는 immaterial. 잠시만요. 오퍼레이션의 오더가 immaterial. 그리고 이게 D4에서는 중요하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건 뭐죠? 쉽게 얘기하면 경험치 설명 안 한다. 오, 이거 깜짝 놀랐네. 순서가 인머티리어 하나다는 거죠. 와, 인머티리어 단어 뜻 좀 알고 싶다. 제가 지금 찾으려면 키보드로 올려야 돼가지고 살짝 고민이긴 한데, 예, 다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고 어쨌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제가 히스토리를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히스토리는 그렇게 엄청 관심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저는 예전에는 수학에 엄청 관심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재밌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역사는 됐으니까 요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요 얘기를 그룹 공리의 기초적인 뭐 결론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